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울의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저는 오늘 첫 예결위 질의에 나서면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정치를 원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세계 최고의 성장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경제 이 한 부분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 정부 강요들의 책임이다 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AI 아닙니까? 전 세계는 지금 AI 경쟁,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AI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력 아닙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무 논리적 근거도 없는 탈원전이라는 것으로 지금 AI 단지 만들어도 컴퓨터를 돌리지 못합니다. 발전소는 지어놨지만 송전선로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해서 당장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무위원들이 무슨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인 만큼 정권을 떠나서 다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손발이 묶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잘못 깨어진 단추들을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입니다. 성장률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근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뒤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치로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탓을 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 모든 잘못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을 빨리 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예산 없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추경, 그럼 작년에 예산은 왜 깎으셨습니까? 계엄 때문에 깎으셨습니까? 왜 일방 통과시켰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 안에서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 예산 또한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짜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짜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15조, 20조 원을 더 추가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지금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국채 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아마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좀 국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드리면 지금 국채지수 편입도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인 것이죠.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크게 말하면 어떤 우리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윅비 편입은 뭐 이것 때문에 그건 연기라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그 투자자들의 사정 때문에 그런 거고 최종 편입 날짜는 같습니다. 네네. 저도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삶이 과연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될 것인가? 저도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나빠졌을 경우에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제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재정의 역할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관세 충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내 그 경제의 불확실성의 문제는 제가 다른 노력도 같이 기울이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충격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어젯밤에 귀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분위기 좀 소상히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 미국에서 메시지를 내는 건 뭐 다른 나라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제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베센트 장관이 메시지를 정제해서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 협의를 좀 빨리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그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협의를 빨리 시작해야 사실은 유예 기간 동안에 저희가 국익을 최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의 조선 산업과 관련된 협력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7월 패키지 오늘 뭐 기사를 보면 7월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7월 패키지 안에 상당 부분 우리의 이해관계가 그 포함되거나 우리의 기획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제가 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서 많은 불확실성이 줄었고 그 다음에 그 협의의 과제 같은 것도 명확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의 어떤 정치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국회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익의 무조건 모든 거의 기준은 국익입니다.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에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협상을 빨리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상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뭐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저희가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저희 국익 극대화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제가 그 좋은 그 아웃풋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매국 협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그 모든 건 걱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국회에 설명드리고 저희가 가기 전에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에 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매국 협상을 중단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협상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국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협의를 시작해서 서로의 어떤 이해폭을 넓히고 일정에 대한 합의가 됐고 그래서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장관님 다녀오셨죠? 그 우리 산업 부분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수출 상품 뭐 부분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서 좀 어떤 희망을 발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죠. 지금 부총리가 설명한 대로 저희가 미국 측하고 지금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실무를 맡고 있는 USTR과 지금 총괄하고 있는 재무장관 모두 이번 첫 번째 우리 협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협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줄라이 패키지 안에 내용을 잘 담아서 지금 그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산업 같은 우리 대미 주력 상품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산업계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신뢰 구축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 진행하고 국회하고 소통하면서 그 차분하고 신중하게 저희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제 이 전략의 핵심이 이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과도 그 산업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었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국가에 대해서 무슨 뭐 수출 통제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측하고 수출 통제나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되 우리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께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뭐 다음 정부의 경제 부처 조직 개편안 물론 아직 뭐 공약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핵심은 예산 부처를 떼어내서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 위기의 시기에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예산처를 다시 합친 것은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예산과 또 재정 경제 전반 거시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실로 가든 국무총리실로 가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조직 개편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부의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단위를 그 대통령이 하시겠는지 장관 랩에서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좀 장관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일단 위기 대응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형태의 조직 개편이 지금 기재부가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뭐 코로나 지원 예산이라든지 또는 지금 지역 상품권 배포 문제 또 지역 화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을 이유로 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기재부를 그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국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그 직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조직 개편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거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나와 계시죠? 이게 뭐 저희 그 지역구 현안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에서부터 위례까지 가는 위례과천선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그 이제 제3자 공고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신 거 보면 뭐 그 이란 그러니까 과천에서부터 이제 우면동을 통과하는 서울의 동남권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이런 안이 일단은 그 사전 전략 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이제 전에 한번 따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처음에 물론 이제 뭐 장관님은 그게 국토부의 입장이 아니라 뭐 특정 업체에서 내놓은 안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원래 원안이 있었는데 그 안을 다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좀 과천 쪽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요즘 최근에 뭐 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서 이게 어떤 정도로 지금 그 봐야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조금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가는 스케줄이고요. 급하게 정하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예. 그 서울 동남권의 교통이 서울의 끝자락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국토부 계획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나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또 사업자와 협상 과정 등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세부의 역사 위치를 정하고 하는 것들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유사 사업의 예를 봐도 그렇고 한 큐에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안들을 놓고 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예, 당연히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고 그게 바로 이제 지역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의 장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